우리가 녹화가 진행되면서 원래 오늘 다루고자 했던 게 왜 레트로 열풍이 부는가, 복고 열풍, 나아가서 B급 마케팅 뭐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진행됐는데 돌아갈 줄 모르네요. 술에서 굉장히 많이 허우적거려서 술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 옛날의 경험들을 좀 많이 얘기하자. 이게 원래 의도였죠. 황영, 네. 레트로의 뜻이 뭔가요? 뒤를 이렇게 뒤쪽으로의 뜻이죠. 예전에 플랫폼에서 그것처럼 이 느낌 멋있네요. 그러면 레트로, 뉴트로는 뭔가요? 뉴트로지나도 아니고 말이에요. 띄워주세요. 뉴트로지나 만든 말이죠,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그 레트로 안에 밑에 노스텔지아,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마케팅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뉴트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어떤 얘기 나왔지만 진로 이즈백이 뉴트로 마케팅의 가장 소비자에서 그냥 전범 같다,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오리지널티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되 현대의 수용성에 맞춰서 베리에이션 한 거잖아요.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품에 반영하거나. 이게 뉴트로라는 용어가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건 스페이스 마케팅에서 그 오래된 곳에 대해서 이게 도시 재생할 때 뉴트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을지로, 힙지로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이제 뉴트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트로트 열풍도 이런 레트로 열풍, 복고 마케팅, 레트로 마케팅이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싶은데 크게는 제가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창작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이게 전 지구적으로 좀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저도 지금 그 얘기하는 그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많이 거리가 떨어졌다. 사람들의 그런 게 한계가 좀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팝 음악에서는 리메이크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기술의 발전이 이 현실화를 도와주니까 코믹스가 실사 영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쪽으로만 좀 좁혀서 보면 트렌드 때 얘기한 거 비슷한데, 인구 구조와 미디어의 이 변화 부분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인구 구조 얘기할 때 이게 노령화는 당연한 건데, 이제 1차 베이비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부터인데 아파트 값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여전히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본인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했던 거를 접했을 때 주는 그 자극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예 좀 이제 1차 베이비 세대 이후에 좀 그쪽에 해당하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트롯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고, 인구 구조 자체가 그런 거고. 제가 저번에 우리 코호트 얘기했지만 10대 초중반, 10대 중후반에 들었던 음악을 평생 다시 듣고 다시 산다니까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송가인 씨가 이미자 선생님 노래 뭐죠? 동백 아가씨를 불러요. 동백 아가씨가 60년대 노래예요. 그리고 그때 외색이라고 해서 금지곡이 됐었어요. 금지곡이 됐었죠. 네. 유행가라고 얘기하면 그 유행하는 해 말고 내가 30살 때가 유행했지만 10살 넘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60년대 중반에 10대 초중반 혹은 20대 초반이었던 사람들의 연령대를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각인됐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연결되는 게 미디어가 발전을 하니까 예전의 레트로는 내가 그걸 얘기해 줄 때 있어서 하다못해 박물관에 데리고 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 내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젊은 애들이 보기엔 새로운 게 아니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죠. 레트로는 실제로 처음 봤는데 뭔가 기억 스키마에 뭔가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 전혀 생뚱맞은 옛날 거를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로트 열풍도 이런 그 레트로 열풍의 한 큰 걸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활발하게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 말고 중장년층이 이제 소비자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노인네들이 제일 많이 본다면서요. 저는 트로트 열풍을 보면서도 이게 레트로가 오래 가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세일즈와 관련돼서는 40대 중반을 중심으로 놓고 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제일 세일즈로 효과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구매력이 최정점에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그 스키마가 속에서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연결만 잘하면 그런 구매력 있는 집단, 그래서 아예 노인네들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대한 기술의 어떤 변화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50년 기준을 주기로 돌아간다. 패션은 20년, 뭐 25년 주기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0년 주기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10대, 20대 때 내가 있고 20년 후면 딱 40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만 좀 길게 얘기하세요. 편집하기 힘들어요. 또 하나는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레트로든 복고든 B급 마케팅이든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하면 매우 의미나 상징이나 가치로 해석되는 브랜드만을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세상에는 B2C가 아닌 경우나 B2C여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소비자의 접점이 많지 않은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가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브랜드 입장에서는 우리 브랜드 하면 브랜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적인 연상인데 연상이 너무 뻔한 거거든요. 대한제분 하면 못 떠올라요. 밀가루밖에 더 떠올라요.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렐러번스가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이 브랜드가 다양한 연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프로그램을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콜라보레이션이 될 거예요. 근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게 어디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레트로 마케팅이 강한 게 있고 B급 마케팅이 강한 게 있는데, 지금 흥 소장이 쓰는 이 모나미 153 이거 뉴트로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좀 레트로 가깝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복각판을 내서 그대로 냈습니다. 복고 마케팅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 브랜드 연구소장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황영을 처음 만났던 게 그 로봇 태권브이 브랜드 연구소장 겸임하시면서 저녁에 하는 브랜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 들었어요. 근데 그 재개봉이죠. 복원해서 그거에 막 이렇게 흥이 나 계셨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사실 전 냉정히 말하면 그때 그냥 이렇게 복원해서 개봉했을 때는 그건 전 약간 레트로. 그렇죠. 그걸 그냥 향수를 불러일으킨 거고, 아빠가 아이랑 같이 갔을 때 아빠 어렸을 때 봤던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사로 로봇 태권브이 영화 지금도 트라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 뉴트로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마케터들이 괜히 예전 거 그냥 잠깐 갖고 와서 이선희 영상 3초 갖고 와서 쓰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 더 나아가려면 도수를 낮추든 더 인스타에서 잘 퍼지게 하든 다양한 마케팅들이 같이 가서, 뭐 여기서 뉴트로라 하면 지금 현 시대에 발을 딛고 우리의 메인 타겟들 혹은 조금 더 확장하는 그거를 좀 연결하는 그 고민들을 아마 계속 하실 것 같고요. 할 게 없어서 자꾸 뒤를 보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레트로 열풍이 불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문화적인 자산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는 거리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맞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지만 낯선 표현 기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광고는 요즘 레트로 열풍 광고, B급 광고 같이 하는 것들도 보면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 극장에서 봤던 근처 지역에 있는 뭐 양장점, 무슨 호프집, 광고 스타일을 차용해 갖고 오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만 만드는 광고 프로덕션도 있어요. 그 표현 기법으로만. 그러니까 저는 레트로 열풍 부는 게 문화적 자산이 좀 쌓였기 때문인 것 같다. 네. 저는 진짜로 우리 트렌드 책 읽지 마라 트렌드 편에서 황영이 얘기한 인구, 경제, 미디어, 미디어가 진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양준일, 슈가맨 이런 것도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에 온라인 탁구공원 거기에 지드래곤 닮은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거를 발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요즘 방송 프로그램들도 그래요. EBS의 싱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뭐 양이은, 이은하 이렇게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슈가맨도 그렇죠. 추억 속의 가수들을 소환하는 프로젝트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황영은 브랜드 헤리티지가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얘를 복귀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네들의 과거의 컨텐츠들을 아카이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쌓아놔야 되는. 차곡차곡 잘 쌓아놔요. 포맷하지 말고.